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캐나다의 어벨리제 하우스 프라이스랑 그리고 그 프라이스 투 인컴 레디오 뭐 소득 대비 그 집값의 비율 그리고 인구 증가나 뭐 인구 분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도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다른 도표들도 좀 있고요. 그런 그 도표랑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벨리지 하우스 프라이시즈 인 캐나다 이 사이트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 통계를 주로 다루는 사이트 그 포털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.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고요. 그리고 이제 바이 프로빈스 단위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사우전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.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그 6억 7천 정도가 되는 거죠. 지금 현재. 그리고 이제 온타리오도 한 4억에서 5억 사이가 되고요. 이제 그 외에 뭐 알바타 같은 경우에 한 3억에서 4억 그리고 이제 사스케추안이나 뭐 이렇게 노바스코샤까지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뉴브런즈윅이랑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1억에서 2억 정도가 되죠. 이거 평균이에요, 평균. 그래서 이 대도시도 있고 시골 지역도 있는데 이제 대도시는 훨씬 높죠.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는 이제 밴쿠버가 있고 밴쿠버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. 그 이제 그거를 평균을 잡았을 때 이 정도가 나온 거고요. 그 밴쿠버만 놓고 보게끔 되면 이제 온타리오에서는 토론토만 놓고 보면 훨씬 높습니다. 집값이 훨씬 높죠. 그리고 이제 평균을 잡았을 때 이 정도가 된다는 거고 지금 2013년도가 나와 있죠. 이제 파란색이 2013년도고 녹색이 2017년도인데 집값이 좀 늘었죠. 이제 계속 좀 늘어난 거예요. 이제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도 좀 늘었고요.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이제 알버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화가 없죠. 정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.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이 사스케추안도 마찬가지고요. 그 여기 쭈루루 다 비슷합니다. 이제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계속 이제 정체 상태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캐나다 어벨리지로 치면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되고 이제 좀 올랐죠 이제 아무래도 그 온타리오 쪽이랑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좀 오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 프라이스 투 인컴 레디오인데 넘베오라는 사이트예요.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겁니다.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캘거리랑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돼요. 세 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제 근데 집값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이제 한 3억이다라고 하면 6만이라고 하면 집값이 3억이고 그리고 그 1년 소득이 세 전으로 그 6만이라고 하면 6만 불이죠.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한 5년 걸리는 거예요. 5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다.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집값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16.89가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 토론토가 있는데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12가 나오죠. 평균 소득으로 집 사는데 1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. 그 이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물론 그것보다 이렇게 훨씬 더 잘 버는 분들도 있고 훨씬 좀 못 버는 분들도 있고 한 건데 이거는 평균치로 나오는 거고요.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.79년인 거죠. 이제 평균 소득으로 이 집을
거의 뭐 사기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됐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. 물론 이것만 보면은 안 되겠지만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그 이쪽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리고 아직 뭐 부동산 뭐 투자자라든지 뭐 전문가라든지 뭐 이렇게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. 이제 뭐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저도 새로 알게끔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. 아, 이게 이런 것도 있었나? 하면서 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전문가 아니에요.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거는 이제 인구 증가인데 1.2% 애뉴얼 체인지로 2017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 1960년도에서 이 90년도까지 2%에서 1%대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1%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1%대. 그래서 이게 그 캐나다의 인구가 36만, 아, 36만이래. 그, 이 밀리언이니까 3,600만이거든요. 근데 그 중에 1% 이제 한 30만에 가까운 인구를 그 매년 받고 있어요. 네, 이제 늘어나는 거죠. 뭐 출생하는 사람이랑 뭐 이미그레이션이랑 뭐 그 데스까지 이렇게 다 감안을 해가지고 사망자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한 1%씩 느는 건데 이걸로 해가지고 5,500만 그 남한의 인구까지 가려면 한 대략적으로 한 50년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. 그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. 그 이제 이 큰 땅덩어리에서 그 남한보다 예, 제가 사는 동안 제 평생 동안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너무 몰린다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하기가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온타리오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온타리오에 있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구예요. 인구로 넘어왔어요. 그리고 지금 그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2018년도에 이제 본 거고요. 그 이제 이게 2007년도고 이게 2017년도인데 이게 지금 1,400만이죠. 온타리오만 1,400만이고 뭐 마니토바랑 사스케추와는 주 전체를 봤었을 때 100만이 조금 넘는 거예요. 주 전체를 봤었을 때. 이게 뭐 사스카툰도 있고 뭐 리자이나도 있고 뭐 매니토바에는 위니펙이 있죠. 위니펙은 큰 도시인데 이제 그 외에 시골 지역들은 인구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400만. 이제 뭐 에드먼턴에 100만, 뭐 캘거리에 100만, 뭐 포트 맥머리에도 꽤 많이 있고요. 그 외에도 좀 어느 정도 꽤 규모가 큰 뭐 레스브리지라든지 뭐 메디시네지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10년 동안의 퍼센티지 체인지가 온타리오 이거 11%만큼 늘었죠. 이 200만이 추가가 된 건데 100만 좀 넘게 추가가 된 거죠. 10년 동안. 그리고 알바타 같은 경우에는 22%로 굉장히 이렇게 좀 높죠. 퍼센티지는 좀 높은데 인, 인구를 봤었을 때는 이쪽이 더 많죠. 이쪽은 100만이 좀 넘는 거고 이쪽은 그 뭐냐 1, 10, 100, 1000만, 10만 70만 정도가 늘었네요. 뭐 대략적으로 아니구나. 그쵸 한 70만 정도가 는 거죠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벌스가 이제
38만 9천이에요. 벌스가 이제 38만 9천이고 데스가 27만 8천. 그리고 이미그레인츠가 이민자죠. 이민자가 27만 2천인데 이 데스만큼 사망자만큼 이민자를 받은 거죠. 그리고 이 이민자는 그 생산 인구로 바로 투입이 되죠. 뭐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괜찮죠. 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부양해야 되는 가족도 아니고 생산 인구로 바로 들어와가지고 경제 활동을 바로 해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자격 요건이 돼야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. 뭐 돈도 벌고 그리고 자신의 학력도 가져오고 뭐 재산도 가져오고 그리고 인구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뭐 늘리면 늘리지 뭐 줄일 이유가 별로 없죠. 이제 뭐 벌스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거든요. 데스는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고요.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미그런츠를 이제 이민자들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내추럴 인크리즈가 조금 이제 점차 이렇게 좀 줄어드는 편이죠. 이민자들은 이제 조금 더 늘어나는 편이고 이제 이거는 그 벌스가 줄어들고 있고 그 출생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 사망자는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사회 트렌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그리고 이거는 사실혼에 해당이 되고요.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같이 사는 이게 50%를 조금 더 넘습니다. 이제 두 개 합치면 여기서는 뭐 사실혼이나 뭐 메리트나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.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많이 달라요. 많이 다르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걸 뭐 일반적으로 뭐 구분하진 않는다. 뭐 이혼할 때쯤이나 돼서나 이제 그게 구분이 좀 되죠. 그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. 근데 뭐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는 상관을 안 한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. 뭐 어쨌든 뭐 같이 사는 비율이 그 한 50% 55% 정도가 될 거예요. 이거 두 개 합치면. 싱글이 한 30%가 조금 안 됩니다. 뭐 세퍼레이트나 뭐 디보스나 이것도 다 싱글로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러면 한 30%좀 더 넘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 60은 결혼해서 살고 그리고 한 40%는 이제 혼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혼자서 사는 건데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그 집을 살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이 그냥 렌트해가지고 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. 보통적으로. 그리고 이제 그 잉글리시 쓰는 비율 프렌치 쓰는 비율, 뭐 차이니즈 쓰는 비율이 인구가 한 이만큼이 있고요. 필리피노들이 지금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죠. 이 퍼센티지 체인지가 보시면은 이제 아라빅도 있고요. 이 안에 코리아는 아예 없죠. 그만큼 이제 한국 분들이 적게 들어온 거죠. 뭐 도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. 도시별로 나와 있는 건데 캘버니 29%, 에드먼ton 27%, 뭐 사스카툰 32%, 뭐 리자이나 25%. 이거 뭐 최근 이것도 10년 동안인데 5일 경기에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도시의 인구가 좀 많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실제로 살면서도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. 그렇게 변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. 이렇게 많이 그 레지덴셜 어벨리지 프라이스 알바타죠. 그 이제 이 2009년부터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그 3억대 초반에서 이제 3억대 후반 쪽으로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2014년도부터 한 18년도까지 이 정체 상태예요. 계속
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. 이거는 2005년도부터 본 건데 2018년도까지 보면 이제 어벨리지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고 한 요때쯤 돼가지고 정체 상태죠. 정체 상태. 아까는 그 뭐냐 2013년도 2014년도부터 정체 상태였는데 이거는 레지덴셜 프라이스인 거고 그쪽은 이제 뭐 그 뭐냐 콘도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합친 거고 이거는 레지덴셜만 본 거예요. 레지덴셜만 봤을 때 이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 캐나다 MLS 전체 통계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. 통합으로 다 따지면 여기서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이제 2018년도 옥토버부터 2010 이랑 이제 그 18년도 10월 달을 기준으로 2017년도 10월 달을 본 건데 이건 캐나다 전체 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소폭 하락을 했어요. 그 이제 BC주랑 뭐 그 알바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5% 미만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온타리오랑 퀘벡은 좀 늘었네. 이제 늘었고 그 레지덴셜 어벨리지 프라이스예요. 그리고 프린세스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%니까 엄청 이렇게 뉴펀들랜드 같은 경우에도 좀 낮춰 이거 엄청 빠진 거죠. 근데 이거는 평균이고 이제 실제 그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이 빠진 데도 있고 좀 덜 빠진 데도 있고 뭐 인기가 있는 데는 좀 덜 빠졌고 인기가 좀 없는 데는 훨씬 많이 빠졌고 프린세스 에드워드는 그 저는 안 가봤는데 그 관광 도시로 알고 있어요. 그렇게 크기가 크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게 그 원스토리 그 단층 그리고 투스토리는 그 복층이죠. 복층 그 2층 집 2층 집이 확실히 이렇게 가격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편이죠. 그리고 이제 타운하우스도 있고 뭐 아파트가 좀 약하죠.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오르면 뭐 추세는 따라가요.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뭐 타운하우스도 그렇고. 근데 투스토리의 그 일반적인 그 한 가정을 위한 집들이 이제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.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뭐 제뉴어리를 본 거네요. 이거 뭐 캐나다 전체 자료예요. 캐나다 전체 자료. 네,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 이제 지금 이걸 본 자료는 이제 CREA라고 그 더 캐네디언 리얼 이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인데 그 부동산 협회예요. 부동산 협회인데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자료는 그 좀 이렇게 신빙성이 확실히 있는 거죠. 그 가짜 뉴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 MLS라고 리얼터 CA 그 이제 리얼터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.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집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뽑아내는 거예요. 그리고 리얼터들도 그거를 공유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리얼터들도 자신들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, 아마. 어,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부동산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전망도 예측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인구 증가와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과 뭐 평균 집값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